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이 왜 선행학습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이 학습지예요. 그래서 학습지 때문에 왜 선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대부분 걸쳐가는 게 이 학습지예요. 학습지 이용 비율은 약 90%.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어떤 과목을 하든 한 번씩은 했다는 소리예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영유아 때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지 사이에 영유아 시기에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지가 나와 있고, 이 부모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습지를 하기는 하는데, 부모님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학습지들이 나오고 그에 관련된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권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행학습 또 이런 식의 한글 교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판매하는 입장이니까는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아이가 망가지던 추후에 학습 장애가 생기던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최대한 많은 부모한테 팔아 먹어야지만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에 관련돼서는 1도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지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것도 솔직히 아이를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말로는 교육이지만은 교육을 이용한 상업적 수단이에요. 이 최초의 학습지가, 아니, 학습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중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현 90%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 중에 한글 외 수학 관련돼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학습지 사이에서도 수학을 누가 더 잘 만들었냐, 많이 홍보를 했냐에 따라서 학습지의 순위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수학 학습지 중에 일본에서 온 학습지가 있어요. 이것이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그 학습지가 아직 2020년대인 지금, 그때랑 똑같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 도와주는 정도로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본 학습지로 쓰고, 이 학습지가 거의 랭킹 수준에 있다 보니까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연산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이 연산에 대해서 많은 학습 장애가 생기고, 많은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넘어온 이 학습지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 영향을 미치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한국 부모님들한테 얻은 돈을 일본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학습지 선생님들 또한 이게 일본 학습지인지 알면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학습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돈을 안 받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학습지 교사가 약 150과목 정도를 해야 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150과목을 나누기 5를 하면은 1일당 30과목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오후 2시부터 일을 해서 6시간 기준으로 8시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거나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 뭐 한 8시 정도까지를 해요. 그러면은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에 30과목이면은 시간당 5과목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학습지 원래 본 교육 시간은 한 과목당 15분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150과목을 해야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과목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영유아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과목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유아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과목까지 추가를 하면서 집중 시간이 10분에서 15분 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한테 4과목, 5과목 정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넘어가서 학습 장애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6년간 지난 다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걸쳐서 되는데,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이 학습에 적응을 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6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찍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3살, 4살 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초등학교 3학년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습 장애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찍 가르치는 거, 이것은 아이들한테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게 돼요. 또 너무 많은 연산학습이나 아니면 너무 이른 시기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과민 반응 현상이 일어나고 공부는 하기 싫은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시키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뛰어다녀야 할 이 시기에 이 공부라는 것에 억압을 주게 돼 버리면은 아이가 개인 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공부라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아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고 어떤 것을 탐구하고 즐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사회성을 길러야 될 시기에 여러 가지 공부와 학습과 학원과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5살, 6살 아이들한테 눈 뜨자마자 7시, 8시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또 그에 대한 또 숙제를 시키고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 가지 과잉 행동 반응이나 또 여러 가지 뇌 질환 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연산학습지 많이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연산학습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 가지고 인상이 찌그러져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부모랑 거의 막 티격태격 하면서 난리가 나요. 또 아이들이 하기 싫어 가지고 종이를 찢어요. 몇 장 이렇게 찢어요. 뭐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알겠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몰래 찢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은
이게 6살, 7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벌써 학습장애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찢은 거를 선생님은 부모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부모는 또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이랑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이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주입식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일본은 한자를 모르면은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 여러 가지 학습에 관련돼서 많은 주입식 교육을 시키게 돼요. 이 한자 자체도 운해형 교육이긴 한데, 한자를 모르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자 자체도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치게 되고, 이 수학 같은 경우도 다 주입식으로 가르치게 돼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입식 교육 자체가 일본의 잔재예요. 이거를 아직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입식 교육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이 학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 자체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많은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 그 다음에 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존재 때문에 답을 정해 놓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풀면은 초등학교 문제가 다 틀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채점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교과서적인 답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그 답에 맞춰서 행동하게끔, 생각을 하게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문제점이지만은 이거는 뭐 일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나라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 이 기득권층, 이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고 이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또 그 기득권층에서 또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뀔 수가 없는데, 뭐 한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봐야 지금 있는 교육에 맞지가 않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거기에 또 적응을 못할까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유아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약 50% 이상 수학 포기자가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 또 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사고력 향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중학교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거기에서 반절 이상이 또 포기를 하게 돼요. 또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실업계로 가거나 아니면은 문과 계열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 연산이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연산이 전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학습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학습지에서 나온 말이니까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 주셨으면 해요. 학습지의 상술로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흔들리면은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들도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에 대한 이 습성이나 아이들의 학습 장애 현상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돈으로만 아이들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 시기에 너무 많은 교육들을 시켜주는 것, 이것은 아이의 교육자의 입장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선행학습이 왜 위험하고
학습지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점, 또 아이들 교육에 위험한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학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은 제가 학대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